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구청 직원선생님 김남준입니다. 자, 우리 이제 6월, 9월 모평 문항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체 파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문제는 방사성 원소를 분석하는 문제가 약간 좀 난이도가 있게끔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이 선지를 분석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려면은 우선은 쉬운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지금 지구과학은 마지막 한 2, 3주 집중적으로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에요. 집중하고 꾸준히만 해주고 그동안 문제 풀었던 거에서 틀렸던 유형들의 문제들을 쭉 분석하면서 내가 왜 실수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그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실수하지 않게끔 곱씹는 그런 연습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일 겁니다. 자, 요게 학생들이 왜 많이 틀렸냐면은 숫자를 제대로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좀 체계적으로 적으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요. 방사성 동연소 X하고 Y가 포함된 어느 화강암에서, 자, 하나의 화강암에 원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X의 자원수 함량은 X 함량의 3배이고, 이런 것들은 눈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끔 적고 살펴보는 게 좀 편해요. X 프라임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원소로 바뀌었습니다. X의 자원수 함량은 X 함량의 3배, 1대 3이란 얘기죠. 그럼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요? 1대 1, 1대 3, 1대 7, 1대 15. 이건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Y 프라임으로 바뀌었는데, Y의 자원수는 똑같다. 1대 1, 반감기 한 번 지났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화강암의 절대연령은 Y의 반감기와 똑같다. 1대1, 반감기 한 번 지났으니까 기억은 맞다 라고 쉽게 찾았을 텐데, 자, 니은을 보면은 화강암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래요. 그러면 생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거의 감소량은 X가 Y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어차피 생성 당시에는 이건 0이니까 1분의 1이죠. 1에서 얼마가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생성 당시에, 자, 뭐가 뭐의 몇 배다 라고 할 때는 X의 변화량을 Y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쉽겠죠.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성 당시에는 X 1, Y도 1이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보니까 모원소는 1이고 3, 4분의 1이죠. 자, 얘는요 2분의 1이죠. 그럼 감소량은 얼마가 감소했어요? 얘는 1에서 4분의 1이 되었으니까 4분의 3이 감소했고, 1에서 2분의 1이 감소했으니까 2분의 1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감소량이 몇 배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4분의 6이 되니까 1.5배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좀 뭔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얘네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라고 찾아보면 좀 더 눈에 잘 띄겠죠. 자, 디귿. Y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이 될 때, 자, 현재 2분의 1이 된대요. 그러면 한번 이거 다시 지워보고, Y의 함량이 현재 2분의 1, 현재, 자, 2분의 1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X가 1이었다가 현재 2분의 1이 되었죠? 근데 얘는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2분의 1이 된다고 했으니까 1에서 1대 0에서 현재는 1대 1이죠. 그러면은 1대 3 이렇게. 즉
모원소가 한 번 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반감기를 보니까 얘는 지금 똑같은 함석에 얘가 반감기가 얘가 2배가 되거든요. 그죠? 얘가 반감기가 T라면은 얘가 2배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번에 반감기가 지날 때 얘는 2번 지나야 되겠죠? 그럼 1대 0에서 처음 시작해서 1대 1이 되었고 1대 3. 요게 똑같은 나이가 된 거죠. 그럼 더 한 번 더 지나면 1대 7에서 1대 15가 되는 거죠. 1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감기 한 번 지날 때 얘는 반감기가 2번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X의 자원수 함량은 15인데 X 함량은 1이고 자원소는 15, 얘는 1. 그래서 7배가 아니라 이거는 15배.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비슷한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지질 단면도에서 절대 연령 이것도 암석의 이제 생성 순서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반감기 누가 더 크니 작니 비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질시대 연결해가지고 절대 연령 통해서 이 시기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묻는 문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한번 볼게요. 가는 어느 지역에 지질 단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시간에 따른 방사성 원소 X와 Y의 방사성 원소 함량분의 자원소 함량.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게 되면 자원소 대 모원소가 1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1이 되는 이때가 반감기가 딱 1억 년, 2억 년. 반감기 X는 1억 년이고 그 다음에 Y는 2억 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50%와 25% 중 서로 다른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반감기가 그러면 자, 50% 여긴 100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딱 1억 년짜리, 이게 누구죠? X. 그 다음에 Y는 2억 년이 나와야 되겠죠? 2억 년. 그래서 여기랑 만나는 곳 딱 점 찍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5% 하나는 25%. 자,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얘가 너무 좀 기울어졌다. 25% 얘가 1. 그 다음에는 50%가 2억 년이니까 얘가 25% 되면은 딱 여기 와야 되겠죠? 자, 여기 4억 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게 X고 요게 Y니까 나이는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 A가 더 많고 B가 더 나이가 적죠? 그러면 50%와 25% 중 하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X가 50%고 Y가 25%면은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Y가 50%고 X가 25%면은 나이가 동일한 상황이 돼버리니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반감기가 여기서 제시가 됐으니까 50%가 나오는 곳 이렇게 1억 년, 2억 년 점 찍은 다음에 100%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1억 년과 4억 년이라는 건데 요 A가 나이가 많으니까 4억, 얘가 1억.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문제 풀면 돼요. 그러면은 다 해결됩니다. 반감기는 X가 Y의 2분의 1. 자, X가 Y의 2분의 1 맞고요.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는 자, A는 누구죠? 나이가 많은 Y가 되겠죠. 그리고 가에서 단층은 중생대 형성되었다. 자, 이게 지금 A가 4억 년 전에 관입한 암석인데 단층은 그거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 있죠? 단층이 관입암에 의해서 잘렸어요. 그러면 단층이 먼저. 그러므로 중생대는 아니죠.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연도 여러분들 다 외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지자기 문제 한번 볼게요. 고지자기 문제에서는 어느 시기 동안에 이동 속도가 뭐 빨랐니, 느렸니, 그 다음에 복각의 크기는 더 크니, 작니, 그리고 남쪽으로 갔니, 북쪽으로 갔니, 고위도니, 저위도니, 이동 방향,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 유형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현재 지자기 북극은 지리상 북극과 일치한다는 건 이거 정자극기라는 의미죠. 이게 정자극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자기 북극이 지리상 북극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기력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딱 자북극이죠. 지자기 북극이 지리상 북극에 있을 때가 현재 모습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옳은 거 골라보세요. 지게는 60에서 40 MA가 자 60에서 40 MA 이만큼 거리 차이가 나고 그 다음 40에서 20은 좀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자, 빠르게 이동했다. 빠르게 이동했다는 건 같은 20MA라는 기간 동안에 단위가 100만이니까 2000만 년 동안에 요게 더 많이 이동을 했죠. 그러면 요 사이각이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대륙이 많이 이동했으니까 고지자기 극도 많이 이동을 했겠죠.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단면을 그냥 잘라서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게가 여기 있을 때 옛날에 자, 여기라고 가리켰어요. 그러면 얘가 이만큼을 왔다면 자, 요 놈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리키던 곳은 이 각도만큼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륙이 이동한 각도만큼 얘도 같은 각도만큼 가야 돼요. 자, 만약에 얘가 더 많이 이동해서 여기 왔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처음에 요게 어디까지? 요쪽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60과 40에서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차이가 더 크다고 보면 되겠죠. 자, 60m에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 값이다. 그럼 이게 60m에서 이 지게까지 각도가 몇 도니? 라는 걸 찾으란 얘기죠. 한번 보세요. 자, 지게는 지금 30도 N에 있는데 여기가 자 30, 60, 90, 120도 떨어졌어요. 자, 30도인 곳에서 지게가 지금 여기 있는데 60m가 어디냐면은 30, 60 여기 30도 이쯤에 있네요. 이쯤. 자, 얘가 지금 현재 지게라고 한다면 60m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지구 중심에서부터 각도를 한번 재봅시다. 이거 90도보다 크죠? 그럼 얘가 일로 오게 되면 얘도 같은 각도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럼 120도가 차이가 나니까 얘를 60도 옮기게 되면 얘도 60도 내려와서 여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30도 S에. 자,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럼 복각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정자극기였으니까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디귿 10MA부터 현재까지 지게 이동 방향은 북쪽이다. 자, 10MA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세요. 이동 방향 10MA에서 현재까지 10MA를 북쪽으로 옮기면 얘도 살짝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현재 다시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러니까 북쪽이 아니고 남쪽으로 간 거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요거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있죠? 요거 보면서 잘 곱씹으면 여러분들 요번 수능 문제에서도 크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것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각도가 몇 도 차이 나죠? 90도 차이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각도가 90도보다 작다는 거, 90도보다 작아요, 여러분, 이거. 왜냐면 두 점의 사이각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재야 돼요. 지구 중심에서부터 재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딱 90도가 나오지만 이거는 경도는 90도 차이지만 지구 중심에서 재면
90도보다 작은 각이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고난도로 많이 학생들이 실수 많이 유발하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요 마그마 용융곡선입니다. 암석의 용융곡선. 자, 그림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그리고 암석의 용융곡선 기역 니은 디귿. 자, 이거는 그림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림 암기하고 그리고 지하 온도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온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맨 왼쪽에 있는 얘가 물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인 거 기억해야 되겠고 멘틀은 화강암보다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용융점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기억하고 물이 없다면 지하로 내릴수록 용융점은 높아진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표면에 있을 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입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면 입자 간의 인력은 커지죠. 그러면 녹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용융점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좀 오래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포함되면은 곡선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지금 여기서 실제 온도는 지하 온도만 실제 온도고 나머지 그래프는 이론적인 그래프입니다. 이론적인. 이 정도 깊이에서는 용융점이 이만큼이야 라고 계산되어진 값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암석의 용융곡선은 물이 없으면 밑으로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이런 현상 때문에 용융점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졌다는 건 우선 물이 포함됐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디귿 맞고 B에서는 섬로감이 생성될 수 있다. 자,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네, 요 니은 때문에 섬로감이 생성될 수 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지표 밖으로 분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지표 밖으로 분출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륙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대륙판은 여기까지가 대륙판이고 대륙 지각이 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륙 지각입니다, 여러분. 자, 마그마가 우선 여기에서 만들어졌대요. 현무암지 마그마 생성됐죠? 올라와서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요. 여기 와서 달라붙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 대륙판 하부 아니에요. 대륙지각 아래쪽에서 달라붙은 다음에 열을 전달해 주니까 대륙지각 하부가 녹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혼합되면은 이 장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암석을 보면은 이거는 화강암 얘가 굳어지면 화강암 가능하죠. 얘가 굳어지면 현무암 가능하죠. 그죠? 현무암지 마그마니까 혼합되면은 미안 현무암이고 지하니까 반려암이죠. 그 다음에 지하 깊은 데니까 선로감도 혼합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는 싹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표 밖으로 나와서 분출해서 식으면 얘가 안산암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안산암이니까 이거 섬로감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성 장소를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얘는 지표에서 식을 때의 이름이 이거고 지하 깊은 데서 식으면 현무암질 마그마는 반려암을 만들기도 하고 안산암질 마그마는 지하 깊은 데선 섬로감을 만드는 거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지하 깊은 데서 식으면 화강암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은 다 싹 다 이렇게 각각은 성분이 똑같은 애들이니까 생성 장소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 것뿐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는 해령이니까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B, B'이 맞겠죠. 네.
용융곡선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닌데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암석이 그냥 외워지면 안 되고, 아, 여기에서 만들어지면 이런 거고 지하에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용융곡선이 나왔는데 한 절반 정도 틀렸죠. 나의 기억은 A, B, C 중 하나의 지역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래요. 자, 이 지하 온도 분포 그려보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된 거는 자, 방금 봤던 거죠. 지하 온도 그래프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새롭게 그려보면 지하 온도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기억은 딱 여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 있는 대륙지각이 이렇게 가다가 녹는 거죠. 열받아서 녹는 거죠. 어디에서? B에서. B 지점이죠. 자, A에서는 주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돼요? 아니죠.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은 섭입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여기 C. 그 다음에 생성되는 마그마의 SO2 함량은 B가 높다. 자, 이거 다 암기죠, 여러분? 암기. B가 어디예요? 여기. 근데 C는 현무암질이고 B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거나 안산암질 마그마 생성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보다는 SiO2 함량이 더 크죠. 그 다음에 기억은 C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B라고 봐야 되겠죠. 기억은 B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거는 C는요. 용융곡선 자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였죠. 이렇게 될 때 생성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판의 경계 문제 대표적인 유형에서는 판의 경계와 지질 구조를 우리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상반, 하반 볼 때 여기에서 단층선이 있을 땐 얘가 얘한테 기대고 있으니까 얘가 상반이죠. 얘가 하반이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단층선 잘랐을 때 얘가 상반이죠. 얘가 하반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얘가 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죠. 그럼 얘가 상반이죠. 얘가 하반이 되는 거죠. 각각의 단층선에서 상반, 하반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기대고 있는 애가 상반. 자, 그러면 우리 A 지역에서는 주양 이동 단층이 발달합니다. 그쵸? 해령에선 판을 이렇게 수직으로 발산시키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주양 이동 단층, 뭐 변환 단층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상반이다. 위로 나왔다고 상반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반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C 지역에서가 잘 나타난다. C 지역에서 정단층인데요. 잘 안 나타나죠. 정단층은 장력이 발생하는 바로 이 B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47%나 틀렸다는 거는 아직까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 정도 유형이면은 수능에서는 거의 한 7, 80%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수능에서는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거. 학생들이 오해할 만한, 그리고 또 오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원리를 잘 흐름을 파악하면서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암석 생성 순서, 지질 단면도 단골 유형이죠. 요거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 나왔을 때는 우선 순서 많이 물어보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자, 기억 한번 먼저 볼까요? F에서는 화강암, 자, 화성암이라고 했네. 변성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주변 암석을 변성시켰다는 건 얘는 뭐로 보면 되냐면 관이암으로 보면 돼요. 또는 심성암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층 C와 D에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A는 삼엽충. 자, 삼엽충 화석. 그럼 A는 고생대인데 고생대 삼엽충 A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 F가 관입을 했으니까 고생대 암석이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C와 D는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대요. 공룡. 그러면은 C는 중생대네. 그러면 요 F에는 고생대뿐만 아니라 중생대의 암석도 포획암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단층이 형성된 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자, 단층이 형성된 시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잘렸습니다. 이거 언제죠? 부정합이 생성이 되기 전에 잘렸던 거죠. C와 D, 그럼 여기까지도 중생대, 공룡 있으니까 중생대. 이거 공룡, 그러면 이제 딱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네. 그러니까 암모나이트가 번성한 거죠. 자, 여러분들 번성, 출현, 멸종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우선 표준화석은 출현 언제 했는지 기, 멸종 언제 했는지 이거 기 단위로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육상식물을 할게요. 육상식물, 양치, 겉시, 속시, 그 다음에 척추동물 있죠? 이 두 가지는 번성한 게 언제니 대수준으로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어요. 자, 습곡은 고생대 때. 자, 습곡이 고생대 때 나타났나요, 여러분? 보세요. 공룡 화석이 발견된 이 공룡 지층이 휘어졌다는 건 수평 퇴적 후에 항상 힘을 받아 기울어지기 때문에 자, 수평 퇴적이 될 때 여기에 공룡 화석이 우선 들어갔어요. 공룡이. 그리고 난 다음에 습곡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습곡은 중생대 때 나타난 걸로 봐야 되겠죠. 고생대가 아니고요. 오케이. 자, 이제 우리 판게아 형성과 분리.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 푸는 것보다는 딱 보면은 다 암기가 기본이죠. 판게아는 초대륙. 이것도 기본 암기고, 열국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형인지 이것도 암기해줘야 되겠고, 해령을 축으로 해저 지자기. 그렇죠. 요게 바로 해적장설의 증거에는 뭐뭐뭐가 있는지 암기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고체 파트는 대체적으로 2점짜리 간단한 문제들은 이런 내용들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플룸의 연직운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서는 실험 문제는 꼭 하나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니었죠, 이거는. 근데 수능 때는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는 실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요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원리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지구과학은 사실 그냥 단순 암기로 하면은 원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체 파트는 우선은 암기를 먼저 잘 해주고 유체 파트하고 천체 파트를 원리 따라서 이해하면서 공부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플룸에서는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에 대한 생성 원리, 그 다음에 진파 속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밀도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뜨거운 플룸은 주변보다 밀도가 좀 작죠, 여러분. 자, 차가운 플룸하고 밀도가 얘는 주변보다 작고 주변보다 크고, 그래서 진파 속도는 주변보다 느려지고 주변보다 빨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되는 장소는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생성 장소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차가운 플룸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시작해서 생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소까지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딱 보니까 풀른 구조로 문제는 아니죠. 멘틀 대류선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되는 좀 비교적 쉬웠던 문제였었어요. 자, 이것도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니까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건열이 만들어질 때는 건조 기후여야 가능하고 점토질 물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이게 말랐는데 모래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균열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그 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모래사장 있죠? 거기에 모래들 햇빛 받아서 바짝 말라도 틈새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그죠? 거기 그냥 바짝 말라도 그냥 모래로만 되어 있지 건열 같은 건 안 생겨요. 요게 입자가 매우 작아야 점토질 물질들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자기네들끼리 응집을 하거든요. 모여들면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건열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 수심이 얕은 곳이었는데 물이 증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퇴적물이 어떻게 된 거죠? 수축해서 형성된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건열은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은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층이 여는 건열에 대한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서로 이거는 차이점을 구분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돼요. 네, 전형적인 암기 문제가 바로 질시대죠. 각각의 시대 우선 암기해 주세요. 연도. 자, 연도를 보면은 5.4억에서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고 2.5억까지 끝. 2.5억에서 0.6억까지가 중생대, 0.6억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신생대로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시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 이거 암기해주면 돼요. 대멸종과 관련된 문제였죠, 이거는. 대멸종 5대 페트 백악기 이렇게 해서 페름기 말, 백악기 말은 이거는 고생대 말 그리고 중생대 말, 이게 백악기니까 한 칸씩 길을 건너뛰면 돼요. 길을 하나씩 건너뛰면은 5대 페트백이 대멸종 5번이 나옵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5대 페트백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자, 멸종 비율이니까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였고 양서류가 출현한 시기 여러분들 언제죠? 대본기 때 양서류가 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5, 대, 패, 기까지 외우란 얘기예요. A와 B 사이에서 대본기 존재하고 있죠. 양서류가 출현했구나. 자, B와 C 사이에 흰마늘 산맥, 얘네들이 언제 만들어졌니? 형성되었다. 네, 신생대 때 형성됐기 때문에 C 이후에 만들어진 거로 봐야 되겠죠. 우리 중요하게 다뤄지는 산맥의 여러 가지 종류들 있죠. 얘네들 각각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책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암기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체 파트는 이런 정도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들은 어려운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이제 방사성 원소 요거 확인하는 거하고 지질 단면도 해석하는 거하고 그리고 고지자기 작년 수능 작년 6평 9평에서 나왔던 고지자기 문제 이동과 관련된 것들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